2025년 9월 8일 월요일 오늘 시장 한번 볼게요. 오늘 그 시장의 거래 대금이 별로 안 좋았어요. 코스피는 8조 플러스 0.45% 3200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 종합이에요. 0.89% 5조 7천억 나름 선방했어요.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중국 시장은 뭐 조금 괜찮았었고 니케이가 상당히 좋았네요. 이시바 총재가 그만한다고 총재를 그 얘기가 나와서 사퇴한다고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사상 최고치라고 그래요. 니케이 이유가 또 하나는 금입니다. 금이 오늘도 상승을 했어요. 좀 좋은 일이죠. 금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나왔고, 자, 이제 다른 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섹터 어떤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는지. 자, 이제 먼저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한진중공업, 세진중공업 오늘도 상승을 했고, 보면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오리엔탈 전공은 뭐 시간에 의해서 거의 대체거래소에서 이제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대체거래소까지 포함해가지고. 근데 LNG 쪽에 그쪽으로 해서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특별한 뉴스가 있는 건 아니었고, 다만 이제 이 조선에 머물러 있는 자금이 지금 상승이 높은 것들은 이제 시가총액 낮은 것들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뭐 나쁘지는 않지만 아마 그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사명 엔텍도 마찬가지고 시가총액 낮은 거 위주로 자금이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중에서 뭐 내일 혹시나 관심 있게 보신다면 성강밴드 또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일단 기간 수급이 연속적으로 계속 좋았는데 이 34,000원에서 35,000원에서 한 일주일 이상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거래량이 있다고 하면 돌파를 할 것 같은데, 물론 시총 자체가 가볍지는 않아요. 현재도 이제 9,2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4천억이기 때문에 오늘 30% 상한가에 간 거였고, 뭐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5% 선에서 간 것 같아요. 성강밴드도 그 정도는 내일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로봇주예요. 로봇주는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그 종목들이 간 것 같아요. 클린봇도 그 중에 하나고, 현대무벡스도 오늘도 좀 힘이 좋았어요. TRX 로봇 이것도 마찬가지고, 로보티즈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쪽은 별로 힘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가장 좀 좋았던 게 이쪽인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 미용 기기들이 좋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휴메릭스는 LNC 바이오고 국내에서 하는 거라 오늘 리포트도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공략을 하더라도 LNC 바이오를 공략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건 좀 빼도록 할게요. 오늘 뭐 뉴스가 하나 좋은 게 뭐 나왔던 게 뭐 그런 거였죠. 그 리쥬란 맞으러 미국에서 한국에 온다, 한국 여행가 온다, 이런 뭐 기사가 미국에서 나가지고 아마 좀 힘을 더 받은 것 같아요. 파마리서치도 7.14% 힘을 얻었고, LNC 바이오도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거의 한 19% 상승을 했어요. 상승했는데 장중에 분봉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급등을 했는데 11시 좀 넘어서 이건 뭐 중국 시장에 연내에 진출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건 뭐
그 전에도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오늘만 새로 나온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 그리고 쭉 빠져서 여기서 이제 보합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이 피부 미용 기기로 상승했던 거 클래시스는 울세라라고 굉장히 유명한 걸 하고 있죠.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예. 최근에 보면 주가 추이를 보면 많이 하락했다가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이평선을 거의 정배열로 돌아섰다 이런 분위기인데, 큰 이평선에 보면 아직은 좀 올라가기가 힘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시가총액 자체도 3조 5천억이나 돼서 좀 커요. 예, 그거하고 비슷한 거 하는 거 원택이죠. 원택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회사예요. 아주 괜찮은 회사고, 이것은 원택은 따로 언급을 드릴게요. 네, 따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올릭스 오늘도 좀 힘이 좀 아직도 남아서 있었어요.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한번 업사이드를 시켰기 때문에. 온코니 테라피투스 오늘도 역시 외국인 수급이 좋았고 괜찮다. 이 친구가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5일선에서 다시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유한양행 좀 좋은 내용이 좀 있었지만 그렇게 시장에서 파급력이 크진 않았다. 5% 정도 상승을 해서 2.4%에서 끝났으니 좀 그게 크진 않았다. 시장의 주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브로드컴 관련해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역시나 이 후공정 업체들 이수 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테크잉, 유니테스,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들이 유니테스트는 역시 이제 시총이 작기 때문에 오늘도 수급도 괜찮았고 해서 11% 상승했고, 테크잉도 오늘도 상승을 했어요. 아주 힘이 좋아요. 이오테크닉스 상승을 하긴 했는데 지속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시가총액 큰 것 치고는 오늘 9% 상승은 굉장히 힘이 셌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SFT 우리가 이거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5.25%. 시총은 한 6천억 정도 보시면 맞아요. 현재 6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런데 어쨌든 포토마스크를 진짜로 이게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고 치면 이 회사의 주가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다. 이렇게 보는 증권사가 많더라고요. 제주반도체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오늘 괜찮았고 전고점까지 거의 왔다. 더 갈 수 있냐? 더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설명은 드린 것 같아요. 저전력 반도체 쪽이라고. 어쨌든 AI는 계속 확장되고 있고, AI 가속기가 됐든 AG이 됐든 이 칩들이 여러 가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는 그 엔비디아가 독점해서 풀리는 건 아니지만 경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칩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어제 관심 갖고 보시라는 회사 ISC 소켓 회사죠. 소켓 회사인데 오늘 4.95% 상승을 했어요. 보면 외국인 수급이 기간 수급이 좀 좋았어요. 오늘도 역시 오늘도 제가 연기금이 여기 수급이 별로 잘 안 들어오는데 한 이틀 동안 이 들어온 수급이 너무 괜찮았다. 앞으로도 이 수급이 금방 나갈 것 같지는 않다. 오늘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요 라인까지는 들고 가서 본다는 생각으로 보셔도 괜찮다. 이 친구 하나만 오르는 게 아니고 이 소켓에 관련 리노공업도 제가 설명을 들었었죠. 리노공업도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같이 이루어져서 상승을 했어요.
마침 보니까 비슷하네요. 이 부분까지는 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앞으로 10% 정도는 갈 수 있다. 지금의 AI 생태계에서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현재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보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시장에서 조금 같은 게 여기 현대에너지, HD 현대에너지, 오늘 그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뭐 기관 수급은 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솔루션이 좀 올랐고, 여기에는 없지만 OCI 홀딩스도 한 6% 정도 상승을 했어요. 태양광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 친환경 에너지라고 해서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했던 그 시대는 좀 지나가고, 이제는 AI 전기에서 1순위로 필요한 부분이 태양광이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 이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을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하면 충분히 제가 어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라고 좀 표현하긴 그렇지만 클라우드 쪽, 그다음에 그 AI를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쪽 한국어 컴퓨터도 나름 이제 시장에서 AI 쪽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찍힐 수 있는 회사다. 오늘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어서 이 회사도 제가 오늘 추가를 시켰어요. 나쁘지 않다.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이 정도 바닥은 현재 이 바닥이라고 봐야 되죠. 이 바닥은 이게 깨지면은 이제 완전히 오래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정비열로 돌려서 올라간다면 이 회사는 괜찮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막 급하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급하게 갈 거나 같지 않다. 이 6월달 때처럼, 이 6월달 이때처럼 급하게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때는 AI가 대세였죠. 작은 회사들, 뭐 포바이포, 뭐 이런 회사들이 대세였는데, 그때처럼 이렇게 급하게 가지는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 이 회사는 이제 지금부터는 실적을 봐가면서 가야 되니 천천히 우상향 하지 않을까. 실제로 AI 플랫폼을 이렇게 각 행정부에서 구축을 하려면 아마 한국어 컴퓨터가 조금 거기에서 좀 경쟁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도존비주온 클라우드로 좀 열심히 좀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오늘 이제 금값이 좀 올랐다고 했죠. 역시 이제 IT센 글로벌이 오늘도 좀 상승을 했어요. 8% 했는데, 이건 조금 이제 국제 금값이라든지 국내 금값을 봐가면서 해야겠죠. 굉장히 비싸긴 하더라고요. 금이 이제 다시 이 퍼포먼스를 보일지 갈 수 있는 상황은 된다. 현재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미국장이 시작은 안 됐는데 AI 전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급하다. 원전이나 태양광은, 원전이나 LNG 가스 쪽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좀 문제가 있다. 물론 트럼프가 원전도 빨리 착공하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어쨌든 좀 한계점은 있다. 물론 거기에서 보면 뭐 BHI라든지 S&T 에너지, 한택, 이 회사들은 나쁘지 않다. 특히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 좋은 회사다. 그렇게는 보이는데, 이 연료전지가 아마 태양광 다음으로 가는 속도가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범한 퓨어셀, 그리고 이제 물론 범한 퓨어셀은 건물이나 그런 쪽이 아니고 조선에서 쓰는 수소 쪽이 범한 퓨어셀이에요.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힘을 받으면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보면 두산 퓨어셀이 건물 쪽이라든지 거기 그쪽에서는 이제 두산 퓨어셀이에요. 두산 퓨어셀인데, 두산 퓨어셀을 보고 매매를 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되게 시총도 크고 해서. 그래서 차라리
비나텍이 어차피 블룸에너지에도 납품을 하고 있으니 시가총액도 아직 3천억이 안 되니까 3천억 정도 되죠. 그러니 비나스를 차라리 더 지켜보면서 매수해가면서 가는 게 낫다. 범한 퓨어셀은 또 이쪽에 수소 쪽에 연리전지가 이제 수소니까 이쪽에 리스가 있으면 시총이 가벼우니 또 빨리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 얘기했던 기존에 있던 섹터에서 나왔던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 뭐 추가로 이 섹터는 관심이 가는데 어떨까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면 이쪽이에요. 글로벌 텍스프리, 노랑풍선, 모두투어 이쪽이고, 눈이라고 뷰는 지금 아니면 못 갑니다라고 했는데 별로 시장에서 힘이 없어요. 그렇게 힘이 없어요. 내일 또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너무 부담돼서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손해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거의 보합선일 것 같은데, 보합선일 것 같아요. 그분들은 보셔가지고 손해 안 볼 정도의 매매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텍스프리, 어쨌든 중국 관련해서 내용보다도 중국 단체라는 게 3인 이상이에요. 무비자 관광이 29일부터 된다. 15일 정도가 가능하다. 단 국내 전담 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여행 자체가 10월 달에 피크인데, 뭐 10월 달에 우리나라에서는 경주에서 에이펙 행사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 다만 이 섹터의 전체가 어떻게 힘을 쥐어줄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 내용 때문에, 그리고 이 무비자를 떠나서라도 최근에 관광객이 늘어서 거의 뭐 최고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여행사에다가 전담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노란풍선이라든지 시총이 작은 것들 보면 900억짜리도 노란풍선, 모두투어도 한 그 정도 돼요. 모두투어는 조금 더 이제 시총이 있고, 하나투어는 더 크고, 그런 회사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어찌됐든 어쨌든 글로벌 텍스프리는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운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지 시간은 좀 있으니 천천히 우상향 하지 않을까. 급하게 갈 것 같지는 않고 천천히 우상향 할 수 있는 자세는 잡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 괜찮게 보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도 현재 거의 3,800억, 700억 정도 되는 회사라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친구 매매할 때는 이 과거 요걸 보고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평선을 지지할 때만 매수를 하고 이렇게 종가로 사고, 다시 올라가면 조금 더 덜으셔도 되고, 다시 내려와서 이평선을 지지하면 사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이런 내용 때문에 오늘 엔터 종목도 약간 시장에서 상승을 했어요. YG, 하이브, 뭐 DOU, 수급들이 조금씩 다 들어왔어요. 이 친구들이 들었고, 화장품도 좀 들어왔는데, 화장품 섹터는 피부 미용기기 쪽에 완전히 지금 들어가 있는 쪽이어가지고 화장품에서 딱 눈에 띄게 이 종목이 괜찮게 지금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간다 라고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시장에서 대세로 지금까지 잡아와서 괜찮지 않았나 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일도 아마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상승하던 조금 하락하던 이 반도체 이 후공용 쪽에는 연속성이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이고, 이 태양광 쪽 오늘 이제 미국 주식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죠. 그 버스솔라라든지 그 업체들을 잘 보시고,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 하면 따라가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다만 내일 하루는 좀 쉴 수도 있겠죠.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이는 섹터들은 어쨌든 반도체를 하시려면 후공정 쪽이다. 후공정이 아닌 다른 쪽은 올라가다가 주저앉는 경우가 좀 많다. 또 에너지 쪽은 연료전지, 태양광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힘이 시장에 많은 게 조선 쪽에 힘이 좀 있고, 로봇은 이제 거의 힘을 좀 잃어가는 편이고, 피부 미용기기, 바이오 쪽에 좀 힘이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